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시 잡지 월간 시를 만들고 있는 민준기 시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2월 17일입니다.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대한민국의 시인들은 물론이고 모든 국민들, 특히 젊은이들이 존경하고 사랑하고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는 청년 시인 윤동주가 억울하게 죽은 날입니다. 그것도 일제강점기 시절 적국인 일본 후쿠오카 형문소에서 말도 되지 않는 죄목을 뒤집어 쓴 채 그 차디찬 감방에서 하루하루 견디다가 생체 실험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악랄한 의학 실습의 희생자가 되어 눈을 감은 날입니다. 2월 17일 그날은 날씨도 엄청 춥고 후쿠오카는 비교적 남쪽 지방이기 때문에 2월이어도 별로 춥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날만은 유난히 춥고 진눈깨비가 내리는 아주 악천후였다고 합니다. 왜 그랬지 않습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청년 시인이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가 태어난 나라의 독립도 보지 못하고 속을 끓이면서 독립을 기다리고 그에 대한 저항적인 시를 쓰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윤동주 아버지와 윤동주 삼촌, 윤영석 씨와 그 삼촌은 윤동주가 죽었다는 전보를 받고 약 보름 후에 후쿠오카 형무소를 찾아갑니다. 시체를 인수하기 위해서. 방부제에 덮여있던 시체는 하나도 훼손되지 않은 채 말짱해서 오히려 부모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을 것입니다. 그 형무소에 갔을 때 그때까지 함께 구속되어 있던 윤동주 시인의 고종사촌 송몽규 씨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몰골로 그분들을 만났습니다. 동주가 이런 주사를 맞다가 동주가 먼저 갔어 하고 말을 잇지 못하는 송몽규도 결국은 3월 6일 약 보름 후에 죽고 맙니다. 윤동주의 시신을 인수한 윤동주 부모님은 그를 후쿠오카 근교에 있는 시립 화장장에 가서 화장을 합니다. 그 뼈가루를 안고 관부 연락선에 올라탄 윤동주 아버지를 혈에다에 그 뼈를 뿌리면서 사랑하는 아들, 시인이 되려고 했던 아들의 영혼을 달래주고 돌아왔습니다. 윤동주의 시신은 뼈가루가 되어서 돌아온 윤동주의 유해는 그 뒤 고향 만주 용정의 묘소에 안치되었습니다. 윤동주 장례식은 유명한 문익환 목사의 아버님이신 문재린 목사가 집전을 했고 마을에 많은 주민들이 모여서 눈물을 삼켰고 그의 어머니는 아들의 장례식에 끝내 참석하지 못하고 방에서 흐느껴 울었다고 합니다. 그럼 윤동주가 어떤 시인인지 잠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조금 전에 윤동주 시인 별세한 날이 2월 17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건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1945년 2월 16일, 그러니까 바로 어제 새벽 3시 36분에 순절하셨습니다. 이 날짜를 고쳐드리고 다시 윤동주 시인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윤동주 시인이 시모가모 경찰서에 잡혀간 것은 1943년 7월 14일입니다. 윤동주 시인은 그때 2차 대전이 점점 치열해지기 때문에 학교가 휴교를 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다가 잡혀간 것입니다. 물론 송몽규 시인은 그보다 먼저 잡혀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44년 2월에 교토 지방재판소에서 2년 징역형을 언도받고 후쿠오카 형무소로 이감되었습니다. 이감된 후에는 처음에는 목공 등 강제 노역을 했지만 몸이 극도로 쇠약해져서 노역에는 동원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후쿠오카 감옥에서 가족에게 연락할 수 있는 길은 월 1회 엽서 한 번 보내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이 엽서를 통해 윤동주 시인은 일본어로 번역된 신약 성경을 보내주실 것을 요청했고, 이 성경이 윤동주 시인에게 전달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1945년 2월 16일 새벽에 순절한 것이지요. 그때 윤동주 시인의 나이는 27살입니다. 1917년생이니까요. 윤동주 시인은 그 후 3월 6일에 장례식을 치렀고, 그 다음 날인 3월 7일에는 고종사촌형 송몽규가 순절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사망 원인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은 생체실험 주사에 따른 후유증이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심증이지 아직도 일본 정부는 이 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규슈대학 의학부에 남아있는 기록에 따르면 당시 일본 본토에 추락한 미군 조종사들은 물론 후쿠오카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던 죄수들에게 생체 실험을 했다는 기록이 있고, 이 기간에 후쿠오카 형무소에서만 약 320여 명의 죄수들이 정체불명의 사인으로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윤동주의 정확한 사인을 밝혀내는 일을 추진했던 분들이 여러 분 있습니다. 물론 일본인들입니다. 윤동주 시인의 시집을 최초로 일본에 번역해서 소개한 이부키 고 씨가 있습니다. 이분은 후기에서 그 추적 과정을 밝히고 있습니다. 많은 생존자 간수 또는 재판관, 형사들을 찾아다녔지만 증언을 얻어내지 못했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찬정 씨가 있습니다. 아마 제일 조선인 평론가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분 역시 생존한 교토 지방재판소 판사들, 그리고 시모가모 경찰서의 형사들, 그리고 후쿠오카 형무소 간수들까지 모조리 찾아다니며 인터뷰를 했지만 기억이 없다, 잘 모르겠다 라는 답만 들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윤동주 시인의 사인을 밝히는 일은 시를 쓰는 저희들에게 남겨진 부채입니다. 부끄러움을 고백한 윤동주 시인, 너무나 쉽게 시가 씌워져서 부끄러움을 고백한 윤동주 시인의 이러한 한을 우리가 풀어드려야죠. 세상 누구나 다 아는 뻔한 강제 위안부, 일본군 위안부 문제조차도 확인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은 일본 정부에 기대할 것은 없습니다. 윤동주 시집은 그 후에 어떻게 출판되었을까요? 윤동주 시인이 죽자 그의 절친인 연세대학교의 절친이었던 강처중 씨는 해방이 된 후에 대학을 졸업하고 경향신문사 기자로 취직했습니다. 이 강처중 씨가
모든 작품들을 수습해서 윤동주 시집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에는 32편, 윤동주 시인이 일본에 유학 가기 전에 피사본 32편을 맡겼고, 그 맡긴 정병욱 씨한테 맡겼던 그 피사본에 있는 시와 강초중 씨가 보관했던 시 몇 편, 이렇게 해서 32편의 시를 가지고 최초로 6호 시집을 내는데 1948년입니다. 최초본 인쇄 날짜는 1948년 1월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월 16일 날 윤동주 시인의 3주기 추념일에 시집을 헌정하기로 했는데 미처 만들지 못해서 최초본은 표지 없이 100부 정도가 재본돼서 돌려줬고, 그것이 일부 남아서 수천만 원의 고가로 옥션에서 매매가 되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여기 제가 보여드리는 시집이 윤동주 시인의 초판본 시집입니다. 표지 장정은 유명한 김환기 화백이 했고요. 이 초판본에는 서문은 정지용 선생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후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강초중 씨가 썼죠. 그리고 이 표지를 찍은 이 초판본은 그 후에 재인쇄본이라는 이름으로 1945년에 또 찍어냅니다. 여기에는 윤동주 시인의 여동생 윤혜원 여사가 월남할 때 가지고 온 많은 작품들이 들어가서 제법 두꺼운 모양으로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을 복각한 책은 이 책입니다. 스타북스라는 출판사가 냈습니다. 박두진, 백철, 그리고 정병욱 씨가 후기를 썼습니다. 초판본에는 하늘과 별과 바람과 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이 시가 제목이 서시라고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인쇄본에는 서시라는 이름으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편집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정병욱 씨가 이 편집에 관여하면서 그렇게 편집한 것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윤동주 시집이 출판되었지만 오늘날처럼 윤동주 시인이 유명한 시인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광수 시인, 안타깝게도 작년에 별세하셨습니다. 혼자서 살다가 거의 독고사처럼 세상을 하직하셨지요. 이분이 박사학위 논문으로 윤동주론을 썼습니다. 아마 윤동주에 관한 최초의 박사학위 논문일 것으로 압니다. 이 이후에 윤동주에 대해서는 한글학회가 매월 내는 기관지에 나라사랑, 기관지 이름이 나라사랑입니다. 이 나라사랑에 통째로 한 권을 윤동주 특집으로 꾸며서 미발표 작품들, 미정리된 작품들도 소개하고 많은 학자들이 윤동주에 관한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976년으로 기억합니다. 월간 문학사상에서 또 윤동주 특집을 하면서 윤동주는 과연 저항시인인가? 라는 제목의 오세영 시인의 논문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윤동주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좀 흘렀지요. 1917년 윤동주 시인이 태어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에 이준익 감독이 영화 동주를 만들게 됩니다. 이 영화가 개봉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윤동주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고, 또 이 무렵에 복각파류로 나온 윤동주 시집의 초판본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윤동주는 100년 만에 다시 화려하게 우리 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윤동주 시인을 영원한 청년 시인, 한국 시의 시 정신의 원천, 모든 국민들이 존경하고 애송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시라는 이름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는 애송하지 않는 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 곁에 돌아온 윤동주 시인에 관해서 나온 책을 몇 권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는 것으로 이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제일 먼저 소개할 것은 일본에서 최초로 나온 이부키 고 씨가 번역한 일본어판 시집인데 일본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윤동주 평전. 이 책은 윤동주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성경과 같은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 윤동주를 공부하는 분이 이 책을 읽지 않는다면 그것은 빈 껍데기만 읽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을 지은 송우예 선생님은 윤동주의 고종사촌 형인 송몽규의 조카 되는 분입니다. 이분이 몇 년간에 걸쳐서 샅샅이 현지를 취재하고 또 유족들을 만나고 그렇게 해서 밝혀낸 새로운 사실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것은 2018년에 나온 윤동주 시인의 마음을 읽다 연구서입니다. 문학평론가이자 시인인 조명재 선생이 지은 책입니다. 제가 만드는 월간시에 1년 이상 연재했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일본에서 나온 또 하나의 인력본입니다. 김시종 시인, 제일 시인입니다. 이 책은 일본에서도 그 명성과 권위가 확실한 이와나미 문고에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윤동주 시인에 관해서 계속 좋은 논문과 좋은 글을 쓰시고 계신 숙명여대 김은교 교수가 지은 철엄, 시로 만나는 윤동주 철엄입니다. 다음에는 윤동주 시인의 고향인 중국 연변문학회의 박용일 선생이 지은 윤동주 시인의 관한 취재기사입니다. 취재기사를 정리한 책입니다. 윤동주 고향으로부터 아닙니다. 고향으로부터 윤동주를 찾아서. 저도 윤동주에 관한 기사를 쓸 때 이 책을 많이 참고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직접 만드는 데 참여했던 책입니다. 책으로 만나는, 사진으로 만나는, 사진으로 보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윤동주에 관한 모든 생애 사진들이 한 200점 가까운 사진들, 제가 직접 찍은 사진도 있고요. 생애에 관한 많은 사진, 희귀한 자료들이 수록되어 있는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 어제 윤동주 시인이 순전한 하루를 제가 월간시 마감 때문에 놓치고 하루 뒤늦게 오늘 이런 방송을 하게 돼서 윤동주 시인에게 죄송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